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상간 피고로서 소장을 받았거나 강력한 항의 합의가 막 들어올 때 나도 억울하다. 억울한 상간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상간자야. 갑자기 느닷없이 상간녀, 상간남으로 불리우기 시작하는 거야. 회사로 전화 와가지고 나를 찾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상대방 이제 남편이. 근데 억울해. 상간 소송은 억울한 경우가 많이 없어요. 보통은 뭔가 잘못이 있는 경우가 한 80% 이상이에요. 근데 억울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나는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너무 집요하게 요구를 하니까 몇 번 내가 밥 먹고 술 먹은 적은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아니야. 이런 경우에 남편이 뭐 소장을 넣거나 전화가 오면 억울하죠. 또 하나는 정말 몰랐어. 나는 정말 미혼 여성, 미혼 남성으로 알고 나도 결혼도 혹시 가끔 생각해 볼 정도로 그런 줄 알고 만난 거야. 나도 피해자다. 이런 경우도 억울한 상간 피고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부남, 유부녀인 건 알았는데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는 거야. 별거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각방 쓴 지는 뭐 20년 됐다는 거야.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몇 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이제 만남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뭐 남녀관계, 애정관계라고 시작하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동정심에 이런 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정이 좀 붙었네. 이런 경우에 느닷없이 남편이 나타나서 상간남이라고 나를 막 몰아붙이면 억울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몇 가지 억울한 유형 중에 대부분은 상간남, 상간녀가 맞아요. 그게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몰랐던 경우. 카톡이나 주고받은 문자나 어떤 만남의 과정들이 좀 달라. 그런 경우는 싱글 남성 여성끼리의 관계에서 남는 대화와 유부남 유부녀들이 만나서 불륜을 하는 대화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다면 첫 번째,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돼. 무슨 소리냐. 남편이 웬 말이냐. 나는 애인으로서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무슨 얘기냐. 잠시 후에 전화 드릴 거다. 내가 확인해보고. 이런 통화가 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상대방 여성하고 통화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나를 속였냐. 그런 통화 녹음을 하고 만나야죠. 이거 몇 년째 나를 속이고 나의 정신적 경제적으로 그냥 피해를 준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상간 피고로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정말 억울하게 당한 경우는 오히려 소송을 해야 돼요. 그 상대방한테. 내가 남편한테 소송을 당했잖아. 그거는 막을 수가 있어. 기각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오히려 그 남편의 아내, 유부녀인 걸 속이고 만났잖아. 나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지. 갑자기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죠. 아무런 낌새가 없다가 갑자기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마음이 한켠으로는 걱정이 됐거든. 유부녀를 만나면서. 아니다 다를까 한 2년 만났는데 갑자기 소장이 날아온 거야. 그런 경우에는 바로 변호사를 투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소장을 보고 뭐 증거도 없네. 이거 별거 없네. 당신이 입증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혼 상간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의논을 해보고 상대방이 이거밖에 증거가 없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소장이 바로 날라온 경우는 그나마 대응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법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법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 두 번째 유형. 소장이 날아오지 않고 전화가 오거나 방문을 하는 경우에요. 막 욕설하고 너 뭐 내 아내하고 뒹굴었니 많이 이런 격한 표현을 해가면서 그냥 강력하게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미안합니다 막 사과를 하기 시작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연락으로 오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지금 곧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변호사를 조기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 꼭 해야 되나요? 소송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때 조기에 적절한 변호사를 투입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소란과 행패, 폭력, 위협은 계속됩니다. 돈도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나중에는 정말 고생 다 하고 돈 다 뜯긴 상태에서 변호사 찾아와. 그러느니 처음에 연락 왔을 때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변호사가 인정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변호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 합의, 비밀 유지, 자료 폐기 여러 가지 복잡한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못은 했지만 내 가정을 또 지키고 싶을 때가 있고 내 직장을 지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공무원, 대기업, 은행 그런 경우에는 조기에 변호사를 투입해서 협상을 진행하게 해야 된다.
나하고 직접 연락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법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다. 조용하게, 신속하게 합의를 하셔야 된다. 반드시 주의할 것은 바로바로 답변 다 해주거나 질질 끌려다니는 거.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찾아온다는 위협 때문에 모든 돈 다 내주고 이런 거 극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변호사를 조기 투입하는 것과 별개로 너무나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나올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경찰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야 그런 행위가 방지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상간 피고인데 억울하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억울한 유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대부분은 억울하다고 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 상대방이 소장을 보냈을 때와 바로 위협적인 합의 요구를 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